안녕하세요. 원덕입니다. 예, 톤 좀 이상했네. 아무튼, 구독, 좋아요도 좀 부탁드릴게요. 요즘 많이 해주셔서 진짜 고맙다는 말씀밖에, 예, 안 떠오르네요. 재밌는 게임이니까 많이들 봐주시고 하셔서 기분도 좋습니다. 영상 보실 때 혹시 조금 안 바쁘시면 구독이랑 좋아요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 댓글에서 제가 여기 써주신 분 거를 제가 하도 이제 인기가 없다 보니까 매일 봐요. 몇 번 열심히 보고 댓글들마다 보고 뭐 참고도 하고 이러는데 아이템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달라고 하시는 분을 제가 봤거든요. 생각해보면 아이템을 제가 좀 자신이 없는 게 확실한지 아닌지 효과에 대해서 이게 알아볼 자료나 그런 게 좀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일단은 뭐 의미만 대충 보고 제가 또 영어가 잘 안 되니까 대충 그렇게 쓰다 보니까 아 그런가 하면서 한번 같이 그냥 훑어보는 음, 뭐 저도 이제 영상을 만들면 그거를 보시고 이제 뭐 아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또 알려주시겠죠, 아시는 분이라면. 그래서 아이템을 좀 둘러보는 시간, 아이템 옵션들에 대해서 이미 이제 컬렉션은 다 완성이 돼서 지금까지 나온 거는 다 수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면서 같이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. 종류가 좀 많긴 한데 어떻게 한번 이거를 종류별로 나누기도 좀 그렇고 한번 일단은 한번 볼게요. 일단 두 군데 파이터스 헤드밴드, 보스나 엘리트를 죽이면 이제 헬스 리제네레이션 체력 회복이 30초 동안 매 1초마다 1%씩 회복이 됩니다. 활성화됩니다. 라고 되어 있죠. 이제 보스를 죽이면 치가 팍 차는 그런 효과인 것 같아요. 근데 사실상 갑옷 중에 뭐 나중에 또 보겠지만은 이제 HP 적처치시 확률적으로 HP를 회복해 주는 게 있어서 오히려 그거를 좀 더 쓰는 편이에요. 저는 그래요. 저는 주로 그 갑옷을 더 애용해서 씁니다. 그리고 그래서 이게 근접전 같은 게 나중에 엘리트가 연속으로 나오는 맵이 또 보스전이 연속되는 그런 맵이 생길지도 모르겠지만 그렇다 그런 생존이면은 좀 유용할 것 같아요. 어느 정도 유추만 이제 상상만 해보는 거예요. 상상만. 그 다음에 제일 초반에 얻을 수 있는 헬멧, 딱 헬멧이죠. 3 방어에 3 막기 확률. 굉장히 잘 썼어요. 진짜 초반에는 이제 근접 캐릭터 특히, 그리고 뭐 블럭 확률이 좋은 뭐 클레릭이라든지, 그 다음에 저 블럭 확률을 높이면 데미지, 그 방패치기 데미지가 올라가는 쉴드 메이든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좀 잘 썼어요. 거기에도 쉴드 메이든까지는 안 갔던 것 같아요. 초반에만 썼던 것 같아요. 어쨌든 후드 유명한 거니까 이거는 뭐 방어 2에 12%의 체력 양을 늘려주는 투구죠. 진짜 좋죠. 근데 체력이 좀 약한 그 캐스터 마법 시전 계열이나 뭐 원거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모두가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, 거기다 방어까지 달려 있잖아요. 체력에 좀 버릴 게 없는 옵션이다. 루비 서클렛, 그 각 불타고 있는, 그러니까 화상 피해를 입고 있는 적들이 있는 적마다 4%씩 한 마리당 데미지가 늘어나요. 그 최대 60%까지. 요거는 이제 그 진짜 딱 떠오르는 게 그거죠. 이제 우리의 파이어벳, 예, 해충 박멸자가 이제 애용을 하던 투구였습니다. 이거는 진짜로 막 몹들 뭉쳐있는 데다 불 지르면 막 숫자 미친듯이 올라가는데 딜도 올라가고 굉장히 합이 좋았던, 화염하고 굉장히 합이 좋았던 투구였습니다. 그리고 썬더 크라운, 히팅 일렉트리피드 파이드 에너미스 위드 매지컬 어택 트리거 라이트닝. 그러니까 이게 감전이 돼 있는
감전 상태인 적을 마법 공격으로 그 번개 데미지를 주면 작동된다. 뭐 그런 맞나? 뜻을 잠깐만요. 히팅 감전된 적을 치면 데미지를 갖고 치면 맞는 것 같네요. 또 라이트닝 딜스 100 데미지 and chance electro 타겟 데미지 주면 100의 데미지를 더 주는 번개 데미지를 더 주는 네. 그러니까 이런 거죠. 그 우리 그 어빌리티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. 번개 치는 거라든지 뭐 아니면은 그 뭐지 아스트랄 오브의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이제 번개가 데미지를 주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죠. 아마 거기도 작동되는 것 같고 뭐 법사의 연쇄 번개도 당연히 되겠죠. 그래서 아무튼 번개에 관련된 투구 이름 딱 그 이름 그대로 조합을 할 수 있다. 그런 번개 조합에 아까 방금 요거는 화염에 제한 거고 이거는 번개. 그리고 워혼 전쟁불 이건 진짜 근접용으로 만든 것 같아요. 일정 시간마다 5초마다 함성을 찔러가지고 주위에다가 약화를 주고 적들이 이제 공격력을 깎는다는 얘기겠죠. 범위 내의 적들한테 그 3회 냉각 이제 효과를 준다. 5초 동안 이제 가까이 오면 이제 얼리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이제 거기다가 약화까지 거는 전사 근접용 투구라고 볼 수 있겠죠. 이 투구도 재밌게 썼었어요. 소드맨으로 한번 할 때 막 저거 쓰고 막 뛰어다니기도 했었거든요. 뭐 굉장히 괜찮은 옵션 투구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목걸이 블러드 캐쳐 each time you deal to 이게 자기 자신의 체력에 100배에 대한 데미지가 들어올 때마다 피를 1 회복한다 이런 뜻이거든요. 체력이 근데 보통 뭐 데미지가 들어오는 게 뭐 거기에 따라 사는 건데 사실 잘 안 써서 그렇게 성능이 좋은가는 잘 모르겠어요. 지금은 이제 최고의 OP 그리고 착용하고 있는 걸 설명을 안 드렸구나. 다시 두고 아니야 이거 마저 할게요. 어쨌든 뭐 그렇다 그런 목걸이다. 그리고 투구 제가 끼고 있는 거 윈드 크라운 적들을 죽일 때마다 1%의 공격 속도가 5초간 증가가 됩니다 라고 돼 있죠. 최대 50%까지. 예, 주변의 적을 죽이면 주변이든 뭐 어쨌든 적을 죽이면 원래는 범위가 좀 있어야 되지 않아 싶은데 이게 사기인 게 멀리 있는 적이 죽어도 1% 올라가요. 그래서 항상 어쩔 때는 몹들 많은 곳에서는 계속 상시 공속 50% 효과를 얻긴 해요. 이제 뭐 보스전 같은 경우에 주변에 몹이 없거나 이러면 이제 효율이 확 떨어져 버리지만 뭐 일단 쫄몹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니까 사냥에 굉장히 도움되는 투구죠. 거의 저는 모든 캐릭터들이 이 투구를 쓰고 이제 사냥을 해요. 그리고 목걸이 중에 콜라 오브 컨피덴스 획득 범위마다 이제 5%의 데미지를 준다. 최대 50%까지. 획득 범위 가지고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쓸모는 있겠죠. 어쨌든 지금은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목걸이들을 전부 통합해서 대표적인 사기 목걸이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에 일단 뭐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. 듀얼리스트 스파크 좋죠. 이거 50% 데미지 증가. 그리고 그 적들 이거 죽기 확률마다 적들의 데미지가 5% 감소된다. 그러니까 아니지 이것도 설명 잘못했네. 획득 반경 내에 적들마다 5%씩 데미지가 증가한다. 최대 50%까지.
아, 죄송합니다. 영어가 잘 안 돼서. 네, 그렇죠. 이상하더라고, 그래. 오프닝, 이게 이런 목걸이가 있었나요? 할 정도로 읽으면서. 네. 획득 범위 내에 적들의 수마다 5%씩 늘어나서 최대 50% 데미지 증가고, 이거는 그 획득 범위 내에 적의 수만큼 50%씩 데미지, 5%씩 데미지가 줄어든다. 네. 총 50%인데. 그래서 보스전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제 아이템을 따로 우물을 통해서 마을로 보낼 필요도 없고, 또 뭐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어서 이미 획득해도 의미가 없을 때에는, 만약 이 아이템이 뜬다면 하나쯤 가지고 있다가 최종 보스전 때 목걸이를 수합해서 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. 그리고 게더러스 참, 이거는 요 뭐 유명하죠. 3챕터에서 구조하는 포션 할아버지. 예, 포션 할아버지가 이제 목걸이 주는 건데, 요걸 끼면 새 위치에 새 위치한다. 새 포션에 대한 재료를 맵에 떨어진 위치를 알려줘요. 그리고 이동 속도 10을 주고. 이 목걸이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, 제가 처음 찼을 때 이게 어떻게 알려준다는 건지 몰랐어요. 화살표가 어디 있지 이러면서. 근데 이제 11시 방향 그 경험치 바 옆에 녹색 해골 있는 곳에서 이제 녹색 화살표로 가르쳐 주더라고. 이쪽 방향에 있다라고. 그걸 몰랐을 때는 끼고도 어떻게 알려주는 거지 하면서 좀 두리번거리면서 잘 몰라서 막 여기저기 다녔던 기억이 나네요. 메이든 스티어. when you would take damage, 데미지를 받았을 때, regenerate 10% health instead. 데미지를 받았을 때 체력이 10% 대신 재생된다. 데미지가. 아마 그 근접들하고, 특히 저기 실드 메이든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 거 보니까 실드 메이든한테 좀 주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실드 메이드는 어쩔 수 없이 해머질 범위는 너무 좁은 건 마찬가지고, 그 다음에 방패치기도 실드 뭐 방패 범위 치도 늘어난다 해도 좁긴 좁거든요. 그래서 막 자주 피가 깎여요. 그래서 아마 체력 10%가 이제 재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 같네요. 그러니까 막 또 자주 터지는 건 아니라서 90초마다 한 번씩이니까, 그러니까 막 위험할 때 한번 쭉 찾다가 또 쿨타임 동안 기다렸다가 이렇게 되는 사기는 아닌 먹거리로 보여지네요. 그리고 스칼스 오브 토일, 토일의 상처 맞나? 예. 그렇죠. 이런 옵션이 하나 있어야죠. 체력 포인트가 없는 체력 포인트가 없는 것마다 0.07%의 데미지를 증가시킨다. 그거는 이제 전체 체력에서 피가 깎일 때마다, 헬스 포인트가 내려가 있을 때마다 이제 데미지가 올라간다는, 이런 자학성 목걸이죠. 이렇게 목걸이가 있고 하나 더 남았죠. 궁극의 사기, OP 목걸이, 오버파워. 경험치 50% 추가 목걸이, 제이드 아뮬렛. 아마 얼리 액세스기도 하고, 또 게임에 막 굳이 어렵게만 하고 싶지는 않지 않나라고 생각을 한 부분인 것 같아요. 이 부분 설계할 때 뭐 잘 모르겠지만 테스트용. 그러니까 요걸 끼면 이제 테스트 서브처럼 느껴지는 거지. 경험치 50% 증가니까 막 와 막 하면서. 이제 맵 클리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. 왜냐하면 이런 로그라이크류의 게임은 경험치가 최우선이에요. 어쨌든. 왜냐면 경험치가 빨리 오른다는 건 그만큼 내가 스킬을 선택하고 강화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빨라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, 뭐 다른 어떤 옵션에 비할 수가 없죠.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경험치 목걸이 먹기 전에는 다른 어떤 목걸이를 써도 한 맵당 레벨이 한 80? 한 그 정도? 80 정도까지 가면 랩 많이 올렸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100레벨 업적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? 라고 그때 걱정했던 좀 생각이 얼핏 나긴 해요. 아마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.
잠시만요. 물을 좀 마실게요. 그래서 뭐 그냥 늘 끼고 있다. 거의 완전 애착 목걸이. 예. 되게 효율이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반지에서 조금 특색이 많이 좀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. 이것저것 보면 재밌는 것도 있고. 데모닉 본드, 제가 워록을 좀 제일 클래스 중에서 좀 마지막으로 플레이했거든요. 그 처음 해보고 유령으로도 분명히 딜은 좋긴 한데 소환수를 좀 불러서 싸우고 보고 싶다. 그리고 골렘이 지금은 좀 패치가 됐는데 처음 뽑았을 땐 진짜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. 애가 뭐 쓸모가 그렇게 없어 보여서. 근데 이제 요런 아이템들, 소환에 관련된 아이템들이 나오면서 워럭을 한번 소환으로 재밌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때 했던 것 같아요. 그래 이거는 이제 인프를 이제 소환해서 5초 동안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워럭을 하시면은 듀라레이션이라고 하고 지속력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. 심지어 베이스 데미지를 줄이는 대신에 이 지속력을 듀라레이션을 늘리는 옵션이 같이 나올 때도 있어요.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듀라레이션이 뭐지? 그냥 뭐 지속력은 그렇게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?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소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 소환수 중첩이라는 게 있거든요. 그러니까 몇 마리까지 최대로 볼 수 있다 이렇게. 그 숫자까지 이제 5초면 금방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. 죽을 수도 있고 뭐 소환수가 소환수가 죽는지는 잘 모르겠다. 아무튼 소환수가 사라지면 어차피 최대 인원까지는 잘 못 뽑지만 듀라레이션을 늘려주면 오랫동안 나를 위해서 싸워준다. 그리고 그 소환수의 숫자가 풀로 늘어났을 때 전투에 이제 좀 더 도움이 많이 되긴 되죠.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. 모든 소환수나 소환에 관련되거나 아니면 그 유도, 추적을 하는 딜 방식의 최대 문제점은 보스전 같은 경우에 특히나 그렇지만은 유령 같은 거 소환하는 거 있잖아요. 막 자기가 소환을 하는 몬스터 있잖아요. 그러면 딜이 흩어져요. 특히 그 산막의 그 고스트 라이더, 저는 고스트 라이더라고 부르는데 그 유령 기사가 뭐 이렇게 막 하면서 또 뛰어다니잖아요. 그 창 찌른 소환수가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것도 그렇고, 그 다음에 산막 보스 그 유령들이 전진하잖아요. 직선으로 쭉 전진하는 거기에도 막 따라가려고 그러고 막 흩어져요. 그래서 딜이 굉장히 산만하게 돼요. 소환은. 그래 해도 쓸만했다. 그래도 재밌었다. 몹들 죽일 때는. 정신없어요. 막 그 어빌리티들이 원사방 딜을 하고 있고 소환수도 막 여기저기 다 뛰어다니고 그러면은 정신없는데, 그게 아마 워럭의 또 재미지 않나. 그렇습니다. 그리고 가이딩 스타스, 공격하는 동안에 40%의 공격 속도가 올라가고 이동 속도가 30%가 깎여요. 그리고 이동하는 동안에는 30%의 공격 속력이 30% 깎이고 계속 이동하고 있으면 대신에 이동 속도가 40% 올라가요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, 그러니까 가만히 우직하게 서 있는 클래스들 있죠. 버틸 수 있는 그런 사냥을 할 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. 40% 공속이라는 거는. 그리고 또 특히나 한 68레벨 좀 지나서 거의 한 70레벨쯤 되면 이제 슬슬 굳이 안 돌아다녀도 몹들을 사냥할 수 있게끔 되거든요. 어빌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레벨이 많이 올라서. 그때 이제 낀 상태로 가만히 세워두면 그 갑옷 중에도 도움되는 게 하나 있고 신발에도 하나 있는데, 이 가만히 서 있는 상태에 대한 아이템이에요. 이거는 주로. 그럼 이제 또 무빙을 해야 될 때가 생기겠죠. 빠르게. 그럴 때 이제 또 이속이 올라가고 하니까. 아무튼 그런 용도다. 아이언링. 제일 기본적이기도 하고, 제일 좋기도 하고, 제일 평균적인. 생각해보니까 제일 좋은 건 아니네요. 어쨌든 기본 공격의 데미지를 올려주는 10 상향 올려는 10%가 아니에요. 10이에요. 그냥 말 그대로 진짜 든든한 평타 기반을 올려주는, 데미지를 올려주는 반지. 그냥 국민링이죠 거의. 네크로맨서스 클러치.
또 나왔네요. 소환에 관련된 거. 매 15초마다, 잠깐만요. 이거는 5초 동안이 아니고 5초마다였네요. 죄송합니다. 이거 번역을 제가 또 잘못 전해드렸네. 수정할게요. 5초마다 인프 소환. 요거는 15초마다 그 해골을 소환해요. 해골 소환하면 해골이 뭐 해골 전사 이런 게 아니고 해골 법사가 나와요. 그래가지고 막 초록색 투사체를 막 날리거든요. 근데 뭐 사실 그렇게 센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. 막 시원시원하게 공격을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뭔가 그냥 있는 느낌. 나름 딜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. 동시에 5마리까지 소환이 된다. They will perish after a set time, but they are extended. 저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. 고정 생명력이 늘어난다는데 뭐 일단 크게 잘 모르겠어요. 링 오브 파이어 이름처럼 불의 반지 그 메인 공격 있죠. 그러니까 만약에 소드맨 같은 경우에 그냥 칼질, 그 다음에 뭐 그 궁수 같은 경우는 화살질, 이런 어떤 평타가 화염 데미지로 바뀌어요. 그러니까 만약에 또 화염 데미지를 입히면 그렇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강제적으로 바꿔주거든요. 전환을 해주고 그 다음에 15%로 화상 확률을 올려줘요. 그래서 아까 투구 중에 주변의 적들이 불이 붙었을 때 공속이 올라가는 투구 있었잖아요. 그런 거하고 같이 이제 연계를 해서 쓰면 굉장히 꿀인 아이템이에요. 특히나 불을 다루는 직업들한테 도 좋고, 왜냐면은 그 기본 데미지가 불인 캐릭터들도 에게도 15%의 화상을 기회를 주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도 자체도 메리트가 있어요. 해충 박멸자한테도 좋겠다. 근데 이제 위에 한 줄은 날아가는 거다. 그렇게 보면 좋겠죠. 아무튼 화염 콤보에 좋다. 그리고 패스트링. 이게 초반에 얻을 수 있고 제일 좀 잘 썼던 건데 2초마다 쥐가 소환이 되거든요. 이게 쥐가 커요. 여기 큰 게 막 돌아다니는데 이 쥐들이 막 다니면서 몬스터들을 이렇게 물어요. 막 공격을 막 하는데 하여튼 여러 명 동시에 물었던 것 같기도 하고 때렸던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야 하는데, 그러면서 저주를 갖다가 거는데 하여튼 이게 랜덤이에요 막. 근데 여기 보면은 applying 5 debuffs at random with each bite, 물 때마다 5개의 디버프를 랜덤하게 건다는데 디버프가 5개나 되는지 몰랐거든요. 근데 뭐 그거 뭐지, 취약함, 물리 방어력 감소, 그 다음에 깨지기 쉬움, 뭐 아무튼 그런 이제 마법 저항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마법 저항 감소, 그 다음에 슬로우, 그리고 뭐가 있지, 화상이랑 감전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아무튼 그 중에서 랜덤으로 간다 이 얘기예요. 그래서 몬스터들이나 보스가 굉장히 그런 거에 걸리면 좀 많이 취약해지거든요. 그래서 좀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초반에. 링 오브 선더, 이건 아까 그 불의 반지하고 똑같은 그런 거죠. 번개의 반지 똑같아요. 기본 데미지가 그러니까 번개 데미지로 바뀌고, 그 다음에 감전시킬 확률이 올라간다. 그 메인 웨폰을 통해서 감전을 시키는 거죠. 요거는 제가 궁수로 할 때 좀 자주 써요. 궁수로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원거리로 화살을 막 쏘고 피어싱이 되니까 이제 감전 효과라는 게 좀 되게 많이 좋게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썼고, 소드맨도 좋고, 뭐 하여튼 뭐 번개가 난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쓰시면 좋아요. 15% 감전 확률도 굉장히 좋은 옵션이거든요. 그렇다. 그리고 실 오브 리버스, 이거는 잘 죽을 때 도움이 많이 됐던 반지예요. 초반 죽으면 50%의 최대 생명력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살려주는 반지죠. 요거는 뭐 조금 지나면 이제 아예 안 쓰게 되는, 오히려 이걸 낄 바에는 이제 좀 더 딜에 도움되는 걸 쓰는 게 좋으니까 오히려 더 차라리 빨리 죽고 빨리 시작한다든지
뭐 그런 느낌으로. 또 언젠가 또 쓰임새는 또 나오겠죠, 당연히. 그리고 에코잉 밴드. 물리 데미지를 입힐 때 적들한테 20% 확률로 그 40%의 데미지를 다시 주변 적들한테 스플래시를 입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주변에다가 이제 때렸을 때 막 이제 소드맨 같은 경우에 때리다 보면 40% 20% 확률로 40%의 데미지가 주변에다 막 퍼지는 거예요. 그 저는 소드맨 할 때 이거랑 그 베이스 크리티컬 이제 반지 이런 걸 좀 자주 같이 썼던 것 같아요. 아, 크리티컬 그 데미지 올라가는 거. 네. 그것도 꽤 재밌었던 반지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. 자, 그리고 저의 늘 애용하는 베스트 픽 우든링. 기본 크리티컬 확률을 10% 올려줍니다. 이거랑 쿠퍼링 인크리즈 더 크리티컬 데미지 바이 40 치명타 데미지를 40% 늘려주는 거죠. 그 이런 RPG는 당연하지만은 치명타라는 게 늘 변수예요. 게임사들도 그래서 치명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. 치명타가 너무 잘 터지게 너무 좋게 해놓으면 이게 딜이 DPS가 확 올라가가지고 뭐 공략을 너무 쉽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조정을 많이 하는데, 여기에서도 당연히 크리티컬에 관련된 아이템들이 구비가 돼 있었어요, 액세서리에. 저는 이걸 주로 쌍으로 끼죠. 애용 반지, 애착 반지. 잠시만 물 좀 마실게요.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구독 한번 눌러주십시오, 형님들.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,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도 좀 부탁드릴게요. 구독, 좋아요, 댓글. 잠깐 홍보 좀 했어요, 막간에. 네, 반지는 여기까지고, 그 다음 갑옷. 블레이징 쉘. 그 적들이 건드리면, 나를 건드리면 이제 적들이 불타기 시작해요. 화상을 입는다는 거죠. 근데 이제 가로 50% 되는 거 보면 이제 50% 확률 반반이다. 그리고 6의 블럭 확률을 가지고 있어요. 증가 확률 6의 블럭 스트렝스를 가지고 있다. 그래서 이거 제 생각인데, 뭐 쉴드 메이든 같은 경우에 그런 느낌이죠. 쉴드 메이든이 좀 이걸 입고, 그리고 신발에도 신발은 좀 오반가. 아무튼 이걸 입고 있으면 적들이 이제 때리러 왔다가 때린다 하더라도 화염을 입으니까 데미지를 입지 않나. 그래서 아까 그 투구 있죠, 주변에 적들이 화상 입었을 때 공속 올라가는 투구랑 반지에 그 기본 데미지를 화염으로 바꿔주는 거랑, 그 다음에 이 갑옷이랑 입고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. 이제 블록 확률 있으면은 그 쉴드 배시 방패치기에 그 데미지도 올라가니까 어찌됐든. 근데 사실 뭐 잘 안 입긴 해요. 이것도 뭐 이런 게 있다. 체인메일 진짜 초반에 잘 썼죠. 투구에도 있었죠, 똑같은 옵션이. 10% 생명력에다가 3의 방어. 이거랑 투구랑 끼고 있으면은 기본 체력이 확확 늘어나기 때문에 생존에 큰 도움이 되죠, 진짜로. 몸이 약한 캐릭터들 특히, 뭐 몸이 안 약해도 도움 많이 되고. 소드맨 같은 경우에도 요거랑 그 투구를 끼면 그 별다른 방어 기제 없이도 기본 생명이 높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. 방어도 붙어 있고. 디파이언트 플레이트. 그 데미지를 받으면 5초 동안 3의 방어가를 얻게 돼요. 그 중첩이에요, 이것도. 근데 이제 저기도 보면은 can't go over 30 디펜스, 30을 넘길 수는 없다 라고 제한을 걸어놨죠. 많이 맞는 직업들이 좀 탱키하게 가고 싶다, 나는 잘 버티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두각시킬 때 이제 쓰는 갑옷인 것 같아요, 설계된 게. 나왔죠. 또 하나의 치트 아이템, 블러드 스왁드 셔츠. 이게 뭐 피해 젖은 셔츠인 거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,
적을 죽일 때 3%의 확률로 체력 1을 회복시켜줘요. 근데 이 3%가 낮게도 느껴지고 뭐 그렇게 엄청 오버파워는 아닌데 사냥하다 보면 그냥 피가 차요. 그냥 계속 내가 죽인 속도가 그만큼 뒤로 가면 갈수록 빨라지니까 이제 보스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죠. 효율이 제로가 돼버리지만 이미 보스전은 내가 그 갑옷의 어떤 효과를 얻어서 잡기보다는 내가 이미 그 단계까지 갔으면 최종 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잡을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제 자기 수명을 다 해도 상관이 없죠. 근데 그래서 계속 이동하면서 적들 사이를 누빌 때 진짜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요. 제가 주로 진짜 주요 애용합니다. 플레이트 아머 제일 기본 방어구이자 정말 큰 도움이 되죠. 초반에 6의 방어 확률, 방어 확률이 아닌데 확률이라는 게 맞나? 아무튼 막기를 제공합니다. 옵션에서. 그리고 섀도우 클락 입고 있으면 그 시커먼 구름이 생겨요. 내 캐릭터 주변 어딘가에 그냥 랜덤으로.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막기가 10이 올라가요. 예. 맞나? 아, 그냥 읽네. 데미지를 입으면 생기는구나. 맞나? 스폰 섀도우 near you that 데미지 enemies 적들에게 데미지를 입히면 근처에 주 안개가 생긴다. 이게 맞겠네. 입히는 건 아니니까. 그래서 구름이 생기는데 그 구름 안에 들어갔으면 올라가거든요. 근데 구름 따라서 움직이는 것도 조금 그렇고 생각보다 그 좀 귀찮아요. 그냥 차라리 이거를 이렇게 만들 거였으면 구름이 좀 낮추더라도 위력이나 이런 거를 지속 시간 동안 구름이 따라다니게 만들면서 내가 여기는 회피가 없으니까 원래는 회피 같은 게 좀 올리긴 한데 그 구름이면 없으니까 뭐 블록 확률이 좀 올라간다든지 일정 시간 동안 내 몸을 따라다니는 구름을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았을까. 근데 그러면 또 좀 밸런스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만든 거겠죠. 자, 그리고 내가 착용 중인 마지막 갑옷 헌터 스크랩. 좋죠 이거. 그 가만히 그 자리에서 이동 안 하고 서 있으면 1초에 그 8%씩 공격력이 올라가요. 최대 40%까지. 근데 이 가속이 시작 딱 가만히 서 있는 그 직후부터 바로 올라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. 그러니까 뭐 만약 그런 거겠죠. 가속 개념으로 이게 올라가는 거였으면 아유 거기 어떻게 서 있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되게 빠르게 올라가거든요. 초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정으로 초당 8%이기 때문에 금방 자리 잡고 조금만 있으면 40%다 차요. 그 상태로 주변에다 막 올라가는 데미지가 40%나 올라가니까 그 이 갑옷이랑 또 제자리에서 아까 그 고정된 거 있었죠. 고정된 자리에 있을 때 도움이 되는 뭐였지? 뭐 이런 거라든지 아까 뭐 설명하다가 그랬지. 아무튼 그 가만히 서 있을 때 보너스가 주어지는데 굉장히 좋다. 예. 초반에는 효율이 별로 그렇게 없어요. 왜냐면 빨리빨리 피해 다니면서 경험치 구슬 먹으러 다니고 막 이래야 되기 때문에 이동을 너무 많이 해서. 그런데 나중에 이제 가만히 서서 딜을 하고 싶다 데미지를 그때 편해질 때는 진짜 편해져요. 그래서 쓸모가 진짜 많고 자주 애용하는 템 중에 하나예요. 자, 그리고 신발 일렉트로 세틱 스레드. 그러니까 이동하면은 이 게이지 같은 게 쭉쭉쭉 이런 느낌으로 차요. 쭉쭉 되게 빨리 차거든요. 근데 이 다 차면 그 뭐지 주변에다가 그 전기 번개 같은 게 뽕뽕뽕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. 그런데 생각보다 뽕뽕뽕 생기면서 데미지를 좀 주거든요. 그러면서 동시에 제일 좋은 거는 기절을 시켜요. 근데 이게 그 소울스톤 서바이버처럼 몬스터 공격에 맞았을 때 판정이 있는 게임이 모르겠는데 이거는 닿아도 에너지가 깎이잖아요. 그래서 굉장히 스릴 있게 적들 사이를 누빌 때
뭐 쉴드 메이든이나 그 클레릭, 그 다음에 해충 박멸자, 예, 그런 직업들. 뭐 아니 근데 근접은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따지니까 근접은 다 도움이 되는 것 같네. 예, 스턴도 걸어주고 뭐 데미지도 입혀주고, 전기 데미지니까 이제 감전도 좀 되겠죠. 그래서 한데 사실 잘은 안 써요. 조합해서 쓰고 싶으신 분들은 쓰시면 돼요. 1분 슬리퍼 나왔네요. 저의 애착 신발 중 하나이죠. 이걸 신고 이제 이동하고 있으면은 막기 확률이 올라가요. 최대 10까지. 막기가 10까지 올라가요. 최대 쭉쭉쭉쭉 올라가지고. 계속 이동을 하잖아요. 우리는 어찌 보면은. 이동을 계속 하면서 사냥을 할 때는 진짜 좀 도움이 많이 돼요. 왜냐면 좀 적들이 좀 이렇게 각 뜻하지 않게 데미지를 입히려 하거나 뭔가 날라올 때, 특히 원거리 공격 같은 거 이동 중에 아무래도 좀 생존에 좀 도움이 되겠죠. 뭐 그렇다고 해서 엄청 사이템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자주 쓸 수 있다. 가만히 서 있으면은 바로 보스가 없어져요. 저 막기가. 그래서 이동하면서 이름도 딱 써져 있잖아요. 요정의 슬리퍼. 네, 되게 좋습니다 이 아이템. 나왔네요. 파이어워커스 부츠. 이거 제가 해충 박멸자 할 때 진짜 많이 그냥 거의 고정으로 끼고 다녔거든요. 이동을 하면 바닥에 불이 이제 생겨 있어요. 그래서 그 불이 이제 막 데미지도 주고, 또 그 불 위에 이제 몹들이 오면은 그 몹들이 화상도 입어요. 근데 뭐 100%는 아니지만은 뭐 어쨌든 간에 뭐 화상을 입고 그러기 때문에 일부러 화염 방사기 쏘면서, 어차피 화염 방사기 거리 때문에 좀 가까이 있거든요. 그래서 조금씩 이동하면서 계속 저걸로 깔아주면 뭐 이래저래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뭐 어느 수준 지나면은 당연히 안 쓰게 되지만 그렇게 전략적으로 사용을 했었다. 보그드 부츠. 이거는 이제 이동을 하면서 바닥에 초록색 그 점액 같은 게 깔리거든요, 바닥에. 저기에 닿으면 슬로우가 걸려요. 근데 진짜 불편했어요, 처음에는. 안 써요. 그래서 이 바닥에 깔리는 게 초록색이 그런 게 좀 헷갈리게 만들어요. 이게 내가 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때도 있고, 어쩌다 한번 보면 뭐 그렇게 오래 유지된 건 아니지만 10초 정도 라고 돼 있죠. 근데 이제 아무튼 슬로우 걸어가지고는 크게 활용을 못했다. 다른 거를 쓰든지 해서. 근데 이제 그 지금은 이제 스펙이 올라가지고 오버 스펙이니까 몹들이 잡기 쉬우니까 상관이 없는데, 조금 잡기가 어려운 맵들 같은 거 도전할 때는 데미지가 잘 안 들어가는 그런 류에 이제 도전할 때는, 비가 갑자기 엄청 오네. 놀랬다. 죄송합니다. 잡담을 해가지고. 너무 뭔 소리가 갑자기 크게 나서 헤드셋을 벗었더니 비가 엄청 오네요. 네, 아무튼 그래서 그때 쓸 수 있겠다. 내가 딜이 잘 안 들어가면 아무래도 적들이 너무 빨리 다가오면 이제 내가 생존할 확률이 낮아지니까, 뭐 그런 정도의 전략적 아이템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. 플레이트 부츠, 처음에 초반에 진짜 도움 많이 받았죠. 진짜 저거에 벌벌 기대서 살았죠. 너무 잘 죽으니까. 3방어에 3막기. 네, 초보들한테는 정말 좋다. 러너 슈즈, 이것도 진짜 초반에 도움 많이 되죠. 15%의 이속이라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생존이죠. 이제 적들 사이를 누빌 때도 그렇고 피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, 잘 썼습니다. 고마웠고. 고마운 아이템. 그 다음에 스파이크 부츠. 이것도 조금 그런 게, 웬 히트, 그러니까 적을 때렸을 때 10개의 가지가 떨어진다. 그래서 그 데미지는 100의 데미지를 주고, 그러니까 적들을 기절시키고, 대신에 이제 4초의 충전 시간이 필요하고, 그 공격들은 방어가 안 된다, 적들이. 예.
맞나? 내가 방어가 안 되는 건가? 아, 적들이겠죠. 그런 신발인데 사실 이걸 신을 필요까지나 있을까 할 정도로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냥 이런 전략적인 아이템이 있다라는 정도지 신고 사냥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신기해서 처음 껴본 거 말고는 초반에 신기해서 껴봤다 먹자마자 뭐 그런 정도 신발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스 셔터. 자, 10초간 이동이 없으면은 그 1%씩 생명력이 차요. 맥스 점 헬스 점 돼 있는데 저거는 좀 오타 같아요. 아마 오타겠죠. 예, 맥스 헬스 1% 최대 체력이 1%가 회복된다겠죠. 아까 얘기했던 아이템들 있잖아요. 그 가만히 서 있으면은 딜이 올라가는 갑바 이거 있죠. 요거랑 요거랑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는 뭐가 있었나? 우리는 하여튼 요거랑 요거를 같이 쓰면은 서서 있을 때도 좀 든든하죠. 피가 좀 회복이 되고 또 그거에 제약이 없거든요. 뭐 쿨타임이 막 있어가지고 뭐 이런 건 없으니까 우직하게 서가 세워놓으면 그냥 몹들이 다 죽어 있고 경험치 구슬이 바닥에 잔뜩 떨어져 있는 걸 한 번에 먹는 재미, 그거를 또 누려볼 수 있는 아이템이죠. 자, 이제 장갑 맞습니다. 잠시만요.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잠깐만요. 어우, 죄송합니다. 창문을 조금 열어놔가지고 제가 빗소리가 들리는 거였거든요. 근데 천둥도 지금 너무 쳐서 급하게 좀 닫고 왔습니다. 죄송합니다. 구독하셨나요? 좋아요 누르셨나요? 부탁드립니다. 장갑 설명드려 갈게요. 펜서 건틀렛. 제가 먹은 장갑 중에서 제일 아마 늦게였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중간에 이제 포션 재료 수급도 해야 되고 뭐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좀 제일 늦게 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아이템을. 예, 이거 없이 이제 쉴드 메이든 그때 영상 찍었던 것 같기도 하고, 아마 쉴드 메이든 옛날 영상 찍을 때 공속 20% 장갑인가 뭐 그거 끼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. 이 장갑은 매번 막을 때마다 each time you block you have 막을 때마다 50% 절반의 확률로 추가 공격을 해준다. 근데 그 추가 공격은 항상 크리티컬로 터진다. 굉장히 누가 써야 될지 알 것 같은, 딱 그냥 밑에 옵션도 5받기라고 딱 돼있죠. 딱 그 사람을 위한 그녀를 위한 장갑이다.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. 물론 뭐 클레릭도 쓰긴 한데 클레릭은 굳이 아무튼 블럭을 막기에 좀 특화된 캐릭터한테 좋은 아이템이다. 막기도 올려주고 하니까. 나왔네요. 인보케터스 그래 그라스. 자, 소환사용 워락이라 할게요. 워락용 장갑이죠. 40%의 소환 개체수를 늘려주고 40%의 소환 지속력을 올려주고 20%의 소환 데미지를 올려줘요. 그래서 워럭을 할 때는 저런 아이템들을 다 끼고 있거든요. 아무래도 뭐 소환이 효용이 있네 없네 해도 재밌어요. 그냥 끼고 있으면. 네, 이런 식으로 뭐 끼고 있으면 소환수들의 수량도 막 엄청 몇십 마리씩 늘어난 건 아닌데 한 마리 두 마리일지라도 그게 좀 소중하니까 걔들 키워가지고 우르르 떼지어서 싸우는 떼쟁을 좀 재미를 볼 수도 있고,
근데 하나 바라는 점은 소환수가 너무 적들하고 있으면 이게 싸울 때 잘 안 보이고 조금 헷갈려요. 그래서 잘 싸우고 있나 어째 나도 잘 모르겠고, 데미지가 안 뜨니까 걔들은 데미지 표시는 뭐 모르겠고, 뭐 어쨌든 의미를 잘 모르지만 어쨌든 좋다, 소환수한테는. 네, 좋은 장비였습니다. 그리고 헌팅 글로브즈, 그냥 막 이거 거의 고정으로 끼고 있죠 지금은. 30%의 추가 공격과 타격과 투사체의 데미지. 예, 데미지 맞나? 맞겠지. 예, 아무튼 에디셔널 추가 타격 투사체 수량을 늘려준다는 건가? 30%더 때리고 30% 투사체를 나 이때까지 이거 데미지로 생각하고 그냥 흘려봤었네요. 이렇게 다시 또 아이템을 둘러보니까 또 보이는 게 있네. 전 이거를 30% 데미지 증가로 봤거든요. 생각했는데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네요. 더 때리고 투사체가 더 날아가고 그런 식으로. 하긴 30% 데미지면 좀 사이긴 하네, 생각해보니까. 네, 아무튼 진짜 즐겨 쓰는 이제 장비입니다. 롱핑거 글로브 이거 초반에 였죠. 80%핑 레인지. 진짜 몬스터들이 무서울 때는 저 장갑이 너무 든든했어요. 내가 가까이 막 파고들지 못할 때는 소심하게 막 그러고 있을 때 아이템 경험치 구슬을 막 주워다 주니까 너무 고마운 장갑이었어요. 잘 썼어요 저거는. 퀵핸드 글로브스, 초반 OP죠 완전. 후반에도 당연히 도움 많이 되고, 20% 어택 스피드라는 건 진짜 끼고 안 끼고의 차이가 나중에 가면 갈수록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. 이건 좋죠 진짜. 잘 썼습니다 고맙게. 스펠캐스터스 글로브, 한 번도 안 써본 아이템이에요 사실. 왜냐면 항상 자동 발사, 자동 공격이랑, 제가 초반에는 수동으로 방향을 잡아줬는데 원하는 방향으로, 오토 에임이 생각보다 내가 이 무빙만 잘해주면 좀 편하더라고요 많이 손이. 그 피로도 때문에 이제 오토 에임을 켠 뒤부터 이걸 써야 되나 생각이 드는데, 이게 어떤 장갑이냐면 메인 평타 공격을 2초 동안 안 하고 있다가 딱 때리면 데미지가 이제 66%가 66.6%가 올라가는 거예요. 왜 66%인지는 모르겠는데 66.6% 66.6%가 올라가요. 예. 맞죠 그거? Your abilities become stronger over time up to 60. 맞네요. 2초 동안 이제 공격을 안 하면 어빌리티들이 강해진다. 이거 근데 이 장갑 한번 다시 써봐야 돼. 내가 이걸 잘못 이해하고 그냥 쓱 넘겼는지도 모르겠다. 몇 초 동안 유지된다는 말이 없는 거 보니까 계속 유지가 되나? 이건 따로 한번 제가 사냥을 해볼게요.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. 그럼 확실해질 때까지 보류. 선스피스트, 선피스트스, 가시 박힌 장갑, 가시 박힌 주먹, 철주먹, 가시주먹, 뭐 그런 의미겠죠. 적들이 당신을 아프게 할 때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. 히트나 뭐 데미지를 입는다 이런 게 아니고 아프게 할 때마다 크리티컬 히트, 치명타를 입힌다 이 말이죠. 반격을 세게 한다 이 말인 거죠. 장갑으로 막았나 싶기도 하고, 막으면서 데미지를 준다는 개념인가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 장갑. 몸으로 문대는 직업들은 좋겠죠. 가까이서 막 긁어대는 재미도 좀 있겠네. 오우 번개가. 들리세요? 혹시 녹음됐나? 오, 살벌하네요 오늘 날씨 갑자기. 그 다음에 스파킹 팁스. 이게 화상 입은 적들 있잖아요. 화상 입은 적들을 때릴 때, 물리 데미지를 때릴 때 적들한테서 불꽃이 팍 튀면서 이 불 데미지의 어떤 이게 푹 튄다 이런 뜻이거든요. 다라락 하면서. 예. 이 데미지가 그러니까 화염 번 스트렝스로 돼 있잖아요. 이게
점화 확률인 것 같아요. 내가 보니까 점화력이나 이런 것 같은데 점화력에 따라서 데미지가 올라간다. 그 기반을 한 화염이 튄다. 이거 얘기예요. 그리고 이게 그래서 화염을 주로 다루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. 그래서 뭐 불 붙은 적들한테는 막 그 물리 데미지가 바로 이제 불꽃이 얘기해요. 근데 실제로도 눈에 잘 보여. 뭐가 이렇게 네 방향 대각선 네 방향으로 뭐가 쫙쫙 튀어요. 이렇게 때릴 때마다. 그 눈으로도 즐거워지는 그러니까 대량 학살용으로도 좋고 뭐 그런 아이템이었습니다. 자 이제 그럼 아이템 다 봤죠. 제 설명이 무조건 맞는 것도 아니고 저도 모르는 효과를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또 아시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. 당연히 그런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혹시나 댓글로 아 요거는 요렇더라 하고 용도를 알려주시면은 좀 다른 분들도 같이 볼 수 있으니까 저도 알고 싶고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고 뭐 부정확한 설명 뭐 재미없는 설명인데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래도 열심히 게임하면서 만들고 있는데 구독하고 좋아요 네, 네, 좀 부탁드릴게요. 한번 저도 여러분들 반응 보는 게 재밌고 또 혼자 하다가 게임 나 말없이 혼자 하거든요 맨날 게임을 하다가 또 이런 계기로 말하는 연습도 좀 하고 또 댓글 같은 것도 보면서 반응도 재밌고 아무튼 도와주십시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 만들도록 노력해 볼게요.